회색빛 창공 아래 오래된 아파트의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오후의 햇살은 늘 그렇듯 나의 낡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허무하게 부서졌다. 윤선아, 49의 이름표를 단체 살아가는 여인. 한때는 무대 위를 빛내던 건반 위의 마녀라 불렸으나 이제는 그저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에 떠밀려온 이름 모를 조약돌 같았다. 나의 손끝은 여전히 건반 위를 유영했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한때의 불꽃 같던 열정 대신 고즈넉한 회한이 깃들어 있었다. 멜로디는 내 안에서 잉태되었으나 그것은 완전한 기쁨도 순수한 슬픔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모호한 공간에 머무는 미완의 감정들이었다. 이 오래된 아파트는 나의 지난 삶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젊은 나는 두 눈에 야망과 기대를 가득 품은 채 세상을 향해 노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시절의 나는 지금의 내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생기 넘치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로 충만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고 젊음의 빛은 점차 희미해져 지금은 닳아버린 악보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잔잔한 호수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았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 약간 처진 턱선, 희미해진 입술의 색깔까지 모든 것이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웅변하고 있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누구인지, 그 질문은 늘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남편 민준과의 삶은 안정적이었으나 마치 잘 조율된 오래된 시계처럼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그는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나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는 내가 갈구하는 어떤 간절함이 혹은 격정적인 떨림이 부재했다. 우리의 대화는 일상의 보고서에 가까웠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편안함과 익숙함 뿐이었다. 가끔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칠 때면 나는 그 접촉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 대신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희미한 잔향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깊은 우정이나 동반자적 유대감으로 변질된 무엇이었다. 나는 오늘 새로운 곡을 작업 중이었다. 하지만 멜로디는 자꾸만 흩어졌고 영감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르는 내 손은 가늘고 길었으며 예민한 감각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은 이제 음악을 창조하기보다 내 안의 공허함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하는 도구 같았다. 나는 작업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만 나의 삶은 마치 정지된 그림처럼 느껴졌다. 문득 알 수 없는 갈증이 목을 조여왔다. 그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 내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충족되지 못한 어떤 원초적인 갈망이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마른 입술을 쓸어보았다. 마치 타들어가는 사막의 모래처럼 내 안의 모든 감각들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나는 그저 나를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 음악의 깊이를 알아주고 내 눈빛 속 숨겨진 슬픔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단 한 사람을. 그 갈망은 오래된 체스판 위에 놓인 외로운 여왕의 말처럼 정체된 나의 삶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과 함께 도시 외곽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는 결혼기념일도 아니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그저 여느 때처럼 익숙한 일상 속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에 불과했다. 나는 짙은 와인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직물은 내 몸의 곡선을 따라 은은하게 흘러내렸고 낮은 조명 아래에서 섬세한 광택을 냈다. 블라우스의 깃부분은 목선을 따라 우아하게 감겨 있었고 손목을 살짝 덮는 긴 소매 끝단에는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 옷은 민준이 몇 년 전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는 내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떨림도 깊은 감탄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의례적인 찬사에 불과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무엇을 입든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의 내면의 풍경보다 내가 그와 함께하는 이 안정된 그림에 더 만족하는 듯했다. 식사 내내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다. 민준의 회사 이야기, 내가 작업 중인 곡에 대한 피상적인 질문들. 그의 눈빛은 내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기보다 테이블 위 음식이나 멀리 있는 풍경을 훑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그의 눈 속에서 나를 찾는 노력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 대신
나는 접시 위로 쏟아지는 레스토랑의 간접 조명을 응시했다. 빛은 접시 위의 음식을 더욱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지만 내 입맛은 이미 오래전부터 잃어버린 감각 같았다. 나의 섬세한 손가락은 포크를 쥐고 음식을 작게 잘랐다. 피아노 건반 위를 유영하던 그 손끝은 지금 이렇게 기계적인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내 손을 응시하곤 했다. 그 손은 나의 역사이자 나의 상실감의 기록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주는 문득 조용히 말했다. 선아, 이번에 새로운 공연 기획팀에서 연락이 왔어. 네가 참여해주면 좋겠다고 하던데. 나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말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고 그 내용은 대개 나를 위한 것이었다. 무슨 공연인데? 나는 물었지만 내 목소리에는 큰 기대감이 실려있지 않았다. 국내외 젊은 아티스트들과 협연하는 무대래. 너의 경험과 노련함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그의 말 속에는 나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예술가를 향한 공적인 존중이지 아내를 향한 따뜻한 애정은 아니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다시 무대에 설 기회에 대한 희미한 설렘이 피어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무의미한 노력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내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랜만에 네가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어.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그 진심 속에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재했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밤은 화려한 불빛들로 번뜩였지만 그 빛들은 내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 못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제안이 나의 메마른 삶에 새로운 물줄기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실망의 연속이 될까? 나는 대답 대신 잔에 남은 와인을 천천히 목으로 넘겼다.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와인의 향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내 안의 복잡한 감정들을 더욱 뒤섞이게 했다. 나의 가슴은 답답한 응어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와 같았다. 깨트리고 싶어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침묵이었다. 며칠 후 나는 민준이 언급했던 공연 기획팀과 미팅을 가졌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인근의 한 카페였다. 나는 회색빛 트위드 재킷과 검은색 슬림핏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재킷의 텍스처는 거칠지만 섬세했고 내 어깨를 감싸는 선은 여전히 우아했다. 스커트는 무릎을 살짝 덮어 차분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내 안의 심장은 고요한 호수 아래 감춰진 경류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미지의 영역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나를 잠식했다. 이 자리에서 만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이들일까? 그리고 나의 잊혀진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카페는 높은 천장과 따뜻한 우드톤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나의 시선은 불안하게 창밖을 맴돌았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나는 테이블에 앉아 주문한 얼그레이 차를 홀짝이며 기다렸다. 차의 향은 부드럽고 섬세했지만 내 신경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긴장해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짙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방금 내린 비의 흔적이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짙고 강렬했으며 그 시선이 카페 안을 스캔하다가 문득 나와 마주쳤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시선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고 마치 오랜 시간 감춰왔던 내 안의 비밀을 끄집어내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테이블로 걸어왔다.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침이 없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아우라가 나를 압도했다. 윤선아 교수님이시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박준우였다. 그는 이번 공연의 음악 감독이자 젊은 시절부터 촉망받던 첼리스트였다. 그의 나이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깊이 있는 눈매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를 살짝 가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그의 야성적인 매력을 더해주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준우는 내 건너편에 앉았고 우리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았다.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시선은 나의 표정, 나의 몸짓, 심지어 내 블라우스의 섬세한 주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읽어내려는 듯했다. 그 강렬한 시선 앞에서
나는 묘한 불편함과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감각에 사로잡혔다. 마치 잠들어 있던 신경세포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듯했다. 우리는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진한 음악적 발자취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나의 작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교수님의 초기 작품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고요한 폭풍은 건반 위에서 폭발하는 감정의 에너지가 제 마음을 뒤흔들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뜨거웠다. 나는 그의 찬사에 묘한 흥분과 함께 동시에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그동안 나의 음악을 이토록 깊이 이해하고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민준조차도 나의 음악을 그저 아내의 재능 정도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의 말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열정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음악 철학에 대해, 그리고 내가 꿈꾸는 사운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음악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언어여야 하죠.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두 영혼처럼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미팅이 끝날 무렵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 나의 손을 살짝 스쳤다. 짧고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 온기는 내 손끝에 오랫동안 남아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앞으로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음악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고 그 속에는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어떤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고 뺨에는 미묘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이 남자, 박준우. 그는 나의 메마른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폭풍 같았다. 그의 등 뒤로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카페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풍경은 마치 내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감정의 물결을 예고하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얼그레이 잔은 이미 식어 있었고 나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첫 연습을 위해 합주실에서 만났다. 나는 푸른색 벨벳 블라우스를 입었다. 벨벳 특유의 은은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은 나의 섬세한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쾌감을 주었다. 블라우스의 깊지 않은 V넥은 쇄골 라인을 살짝 드러냈고 긴 소매는 손목을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이 옷은 나의 다소 위축된 마음에 작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어쩌면 그에게 내가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 자신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경한 감각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합주실은 높은 천장과 방음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그 안의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었다. 준우는 첼로를 조율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길고 유연했다. 활을 잡은 그의 손은 예술가의 섬세함과 동시에 강인한 남자의 힘을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가볍게 눌러보았다. 이 검은색 건반 위에서 나의 감정은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까? 우리는 함께 연주할 곡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우는 나의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섬세한 부분들을 짚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이 악보 위를 가리킬 때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열기를 느꼈다. 그의 숨결이 내 어깨를 스칠 때마다 나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의 존재는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웠고 나의 메마른 감정의 샘에 다시금 물줄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첫 곡은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였다. 준우는 첼로를 어깨에 기대고 활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음악에 몰입해 있었다. 그는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깊고 풍부한 첼로의 음색은 합주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움직이며 그의 멜로디에 화음을 더했다. 우리의 연주는 처음부터 놀라울 정도로 조화로웠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음색과 리듬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준호는 연주 중간중간 나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의 눈빛은 격려와 공감, 그리고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내 눈동자에 닿을 때마다 나는 심장이 저릿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그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첼로 소리는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울려 퍼졌고 나의 피아노는 그 소리에 화답하듯 섬세하게 따라갔다. 우리는 음악이라는 언어로 서로에게 말을 걸었고 그 대화 속에는 우리의 억눌린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연습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준호는 첼로를 내려놓고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나의 어깨 너머로 피아노 건반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나의 손등을 스쳐 지나갔다. 짧지만 강렬한 접촉이었다. 내 손등은 그의 손끝이 닿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교수님의 터치는 여전히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저는 교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더 깊은 열정을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는 화살 같았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듯했다.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진짜 모습, 열정적이고 갈망하는 여인의 모습. 나는 그의 말에 대답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뺨에는 홍조가 피어올랐고 나의 숨결은 가늘게 떨렸다.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서 있었고 그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그의 체향이 나의 코끝을 스쳤다.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남성적인 향이었다. 그날 연습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다른 단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후에도 한참을 더 합주실에 남아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합주실 안은 우리 둘만의 작은 우주가 된 듯했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곡을 연주하기도 하고 서로의 음악적 영감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우는 나의 음악적 고민을 깊이 이해했고 그의 조언은 늘 나의 가슴을 울렸다. 새벽이 되어 연습을 마치고 합주실을 나섰을 때 밖은 이미 촉촉한 새벽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그의 차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고요한 밤길을 달렸다. 차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음악은 우리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내 옆에 앉은 그의 존재는 강렬하면서도 편안했다. 그의 어깨는 든든해 보였고 그의 옆모습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다. 차는 내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나는 차에서 내리며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준우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왠지 모르게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고맙긴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더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나를 응시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낮에 보았던 강렬함과 더불어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했고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나 자신을 느꼈다. 내 안에서는 억눌렸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갈망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뜨거운 갈망. 나는 그의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나의 마음은 그의 잔상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내 방에 불은 꺼져 있었고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을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방으로 걸어갔다. 내 안의 격렬한 감정들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고 나는 그 불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삶은 그의 등장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다. 우리는 연습실에서 혹은 작업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음악적 과거를 이야기했고 그는 나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음악으로 이해했고 나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의 존재는 나의 메마른 삶의 단비 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열정적이고 갈망하며 무엇보다 생기 넘치는 나.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공연의 마지막 곡 편곡 작업을 위해 나의 작업실에 모였다. 나는 루스한 화이트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었다. 심플한 옷차림이었지만 셔츠는 내 어깨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손목까지 내려오는 소매는 나의 손을 더욱 여리고 섬세하게 보이게 했다. 셔츠 단추를 한두 개 풀어 목선을 살짝 드러냈고 그 속에서 빛나는 나의 목걸이는 그의 시선을 미묘하게 끌어당기는 듯했다. 작업실은 온통 악보와 책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한쪽에는 내가 마시던 차잔이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첼로 케이스가 기대어져 있었다. 우리는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나의 옆자리에 바싹 붙어 앉아 악보를 함께 보았다. 그의 팔이 나의 팔에 닿을 때마다 나는 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의 체온이 나의 피부에 스며들었고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숨결이 내 머리카락을 스칠 때마다 나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작업실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슈위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내가 피아노 건반 위에서 멜로디를 연주하면 그는 나의 옆에서 첼로 파트를 흥얼거리며 나의 선율에 맞추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 속에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시에 나를 향한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좀 더 격정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그는 나의 손목을 잡고 건반 위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그 접촉은 내 심장을 강렬하게 울렸다. 마치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처럼요.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나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의 뺨에는 홍조가 피어올랐고 나의 숨결은 가늘게 떨렸다. 내 안에서는 억눌렸던 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음악에 대한 갈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오는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적인 끌림이기도 했다.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이어갔다. 밤은 깊어졌고 작업실 창밖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우리의 침묵을 깨뜨릴 뿐이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첼로를 들고 즉흥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첼로 소리는 애절하고 아름다웠다. 그 소리는 나의 지난 날들을, 나의 잃어버린 꿈들을, 그리고 나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첼로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음악은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했고 나는 그의 음악 속에서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음악이 끝난 후 작업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준호는 첼로를 내려놓고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짙고 강렬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너무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나는 그의 말에 대답 대신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뺨에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숲속의 야수처럼 조용하고 우아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진심과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고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짙은 욕망을 읽어냈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는 억눌렸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체향이 나의 코끝을 스쳤다. 강렬하면서도 달콤한 남성적인 향이었다. 나의 몸은 그의 존재 앞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 온기는 내 손등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그의 접촉에 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그의 입술로 가져갔다. 나의 손가락 하나하나에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을 때마다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행동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손길을 갈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은 나의 눈빛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 시선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나의 외로움, 나의 갈망, 나의 억눌린 열정. 그의 존재는 나의 메마른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폭풍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 높은 콧대, 그리고 짙은 눈썹.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의 품으로 기대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나는 그의 품 속에서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품 속에 완전히 안겼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왔다. 강렬하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는 나의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졌다. 나의 뺨은 그의 가슴에 닿았고 나는 그의 체온을 고스란히 느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작업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고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잊었다. 나의 이름, 나의 나이, 나의 지난 삶, 나의 남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금지된 열매의 맛과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얼굴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나를 향한 짙은 사랑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의 입술은 그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갑자기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벨소리는 우리의 마법 같은 순간을 잔인하게 깨뜨렸다. 나는 그의 품에서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아쉬움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작업실 밖으로 나갔다.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여보, 아직 안 자? 벌써 새벽인데. 나는 그의 목소리에 대답 대신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소리를 들었다.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뺨에는 아까 전 그와의 접촉에서 남아있는 뜨거운 열기가 여전히 피어올라 있었다. 나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다. 준우는 소파에 앉아 첼로를 다시 들고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피하고 첼로 현을 가볍게 뜯었다. 그 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마치 우리의 꿈 같았던 순간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작업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우리의 부서진 감정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연 연습 외에는 사적인 만남을 피했다. 합주실에서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을 때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아쉬움과 그리움을 읽어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민준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동시에 준우를 향한 나의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 두 감정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가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나의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다. 멜로디는 슬프고 애절했으며 그 속에는 나의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영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길을 잃은 나비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웠다. 나의 삶은 마치 정지된 그림 같았고 나는 그 그림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다. 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갈망의 눈물이기도 했다. 공연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나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드레스를 점검했다. 드레스는 짙은 남색 벨벳 소재로 어깨를 드러내는 오프숄더 디자인이었다. 벨벳 특유의 깊고 풍부한 색감은 나의 피부를 더욱 하얗고 섬세하게 보이게 했고 드레스는 나의 몸의 곡선을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렸다. 뒤쪽으로는 길게 늘어지는 트레인이 나의 뒷모습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이 드레스는 나의 내면의 강인함과 동시에 섬세한 여성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듯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응시했다. 나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기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저 멀리 무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다. 그때 준우가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그는 검은색 연주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연주복은 그의 늘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의 어깨는 넓고 든든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멈춰섰다. 우리의 눈은 서로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애틋함과 그리움, 그리고 그 이상의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름다우십니다,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찬사가 담겨 있었다. 나의 뺨에는 홍조가 피어올랐고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했고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나 자신을 느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그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슈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체향을 느낄 수 있었다. 강렬하면서도 달콤한 남성적인 향이었다. 나의 몸은 그의 존재 앞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의 손가락이 나의 손가락을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접촉에 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오늘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봐요,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격려와 함께 알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우리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억눌린 갈망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무대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고 객석은 이미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그는 나의 옆에 서서 첼로를 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고 그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첫 곡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음악은 격정적이면서도 섬세했고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희망차게 울려 퍼졌다. 우리의 연주는 완벽하게 조화로웠다. 우리는 음악이라는 언어로 서로에게 말을 걸었고 그 대화 속에는 우리의 억눌린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유영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영혼의 춤을 추는 듯 격렬하고 아름다웠다. 그의 첼로 소리는 나의 피아노 선율에 화답하듯 깊고 풍부하게 울려 퍼졌다. 우리는 음악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나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폭발하는 감정을 느꼈다. 나의 모든 열정과 갈망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그의 첼로 소리는 나의 피아노 선율과 함께 최고조에 달했고 우리는 음악 속에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던지는 듯했다. 우리의 눈빛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했다. 객석의 관객들은 우리의 연주에 숨을 죽였다. 그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악 속에서 우리의 숨겨진 감정들을 읽어내는 듯했다. 연주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기립하여 우리에게 환호를 보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벅찬 감동과 함께 나를 향한 짙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그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우리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다. 그것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향한 억눌린 갈망이기도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품으로 기대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나는 그의 품 속에서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품 속에 완전히 안겼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나의 귀에 들려왔다. 강렬하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는 나의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졌다. 나의 뺨은 그의 가슴에 닿았고 나는 그의 체온을 고스란히 느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무대 위는 환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우리의 작은 공간은 마치 깊은 밤의 숲처럼 고요하고 은밀했다. 관객들의 환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해졌고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다. 나는 그의 품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잊었다. 나의 이름, 나의 나이, 나의 지난 삶, 나의 남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의 품 속에서 나는 안전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금지된 열매의 맛과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얼굴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나를 향한 짙은 사랑과 욕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나의 입술은 그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나의 얼굴을 감싸 안고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뜨거웠고 그 온기는 나의 이마를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그의 접촉에 찌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의 입술은 나의 이마에서 나의 눈가로 그리고 나의 뺨으로 내려왔다. 나의 피부에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을 때마다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손길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의 손길을 갈망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나의 턱을 들어 올리고 나의 입술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짙은 밤하늘처럼 깊었고 그 안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듯했다. 나의 입술은 그의 입술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뺨에는 뜨거운 열기가 피어올랐다. 내 안에서는 억눌렸던 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의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나는 그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우리의 입술이 서로에게 닿기 직전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로 물들었다. 그의 입술은 나의 입술을 스치듯 지나갔고 대신 나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의 숨결이 나의 귓가를 간지렸고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고백은 나의 심장을 칼로 꿰뚫는 듯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몸을 굳혔다. 그의 말은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고 나는 그의 말 속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나 자신을 느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나를 향한 짙은 사랑과 욕망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슬픔도 엿보였다. 우리의 눈빛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에서 민준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는 우리를 향해 박수를 치며 다가왔다. 선아, 준우 씨, 정말 멋진 연주였어. 최고의 무대였어. 그의 목소리는 활기찼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의 마법 같은 순간을 잔인하게 깨뜨리는 망치소리 같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준우는 천천히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씁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민주는 우리에게 다가와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에서 아무런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공허함을 느꼈다. 나의 마음은 마치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고 그 공간에는 오직 그의 고백의 메아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주는 준우에게 악수를 청했다. 준우 씨도 정말 대단했어. 앞으로 우리 선아와 자주 이런 좋은 무대 많이 만들어줘. 민준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그 진심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든 감정의 경류를 알지 못하는 순진함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씁쓸하고 애처로웠다. 그는 나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어깨는 굳건해 보였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슬픔을 읽어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이 모든 감정은 그저 음악 속에서 피어난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나의 메마른 삶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을까?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민준의 옆에 서서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다.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그리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열정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뒤풀이 장소로 이동했다. 나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 같았다. 성공적인 공연, 행복한 부부.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나의 드레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서 빛나던 나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 심장 소리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짙고 슬펐다. 나는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나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집으로 향했다. 우리의 차 안은 고요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갔다.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나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뜨거운 열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나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나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갈망에 대한, 그리고 부서진 꿈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은 다시금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피아노 건반 위에는 먼지가 쌓여갔고 나의 손가락은 더 이상 열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다시금 정지된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준호와의 만남은 나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지만 그 빛은 너무나 짧았고 너무나 강렬했다. 그리고 그 빛은 나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의 고백의 메아리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의 비밀스러운 갈망이었다. 나의 삶은 그렇게 부서진 조각들로 채워져 다시금 흘러갔다.